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경관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뒷페이지 보면은요, 경관계획 수립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구분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자, 적대자가 우리가 국토기본법에 관한 내용 줄줄줄줄줄 머릿속에 뼈대는 다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국토기본법 가지고 하면서 종합계획이 있었고요. 그죠? 종합계획 안에는 국토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군 종합계획 하면서요. 자, 여기서부터 시군 종합계획을 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시군 종합계획에 보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 하잖아요. 그죠? 자, 광역도시계획이죠.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는데, 자, 광역을 살짝 이제 빼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하면서 시군 종합계획은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전부 다 시군 종합계획은 여기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이제 요 안에 다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 그 종합 도시 계획이든 광역 도시 계획이든 도시 계획이든 이 지금 요 안에는 물론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도 들어가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안에 들어가죠. 그죠? 또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데 어쨌든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계획법하고요. 계획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우리가 계획은 이거는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법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 법 안에 또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계획입니다. 그죠? 광역도시계획 안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부터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은 우리가 도시나 군의 어떠한 종합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또 우리가 도시의 어떤 기본에 또 되는 거죠.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도시 계획 안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관리 계획이죠. 그죠? 관리 계획 안에 전부 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뉘고요. 기반 시설 계획하면서 광장이라든지 이런 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반 시설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죠. 그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좀 큰 구역을 우리가 자르는 걸로 주택지구 이런 식으로 지금 자르는 것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관 관리라는 거는 뭐죠? 경관 관리는 여기에 지금 관리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관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랬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입니다. 그죠? 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죠. 관리계획 안에 우리가 지구 단위, 그 다음에 용도지구 이런 것에 관해서 주로 뭘 하느냐면요. 건축물의 입지, 그 다음에 행위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관관리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관법도 있지만
우리가 경관 관리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경관법에 저촉 받는 다 저촉도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경관 관리도 있죠. 그죠? 경관법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택지 개발이나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하면서도 우리가 경관법을 따지주기도 하지만 경관 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냐 유도냐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규제는요 말 그대로 법 안에서 통제를 받는 거죠. 그죠? 유도라는 것은 강제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의 개념이라면 유도는 조금 허술한 거죠. 한마디로 조금 안 지켜도 대충 해도 넘어갈 수 있다. 어떤 요식 행위만 갖춰도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경관을 관리한다 했습니다. 규제를 했어요. 규제라는 것은 아까처럼 법에 어떤 저촉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건물 입지나 행위 이런 것은 전부 다 경관 관리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쭉쭉 나와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 자꾸 이걸 따지주느냐 하면 우리가 경관법에 저촉돼 있느냐 그 다음에 경관 관리에 우리가 지금 규제를 받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느냐 조금 안 해도 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경관법은요 우리가 조금 유도법이죠. 강제법이 아니에요. 근데 규제는요 강제에 조금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건축물 입지하는 것은 규제죠. 그죠? 내 마음대로 입지를 못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확보에 의해서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을 위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관리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확보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또 이렇게 해놓고 경관법에 또 기준으로 한다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도시 관리 계획 나왔죠. 도시 군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자 이제 기본 계획은 우리가 이제 좀 그 계획법이고 관리 계획은 실행법이라고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실행법은 만들어지면 실행을 해야 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계획법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 계획만 한다 말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수립 이래가지고 쭉 이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읽으려니까 좀 너무 길다 그죠? 제가 10분 용어로 해놓고서는 항상 보니까 10분이 다 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경관리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제냐 우리가 그 유도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에 지금 그 이론에 보면 법 제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좀 듣고 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알아요. 제가 경관법이면서 규제법이냐 그 다음에 그 유도법이냐 이것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놨거든요. 그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계획관리 계획의 지침 하면서 여기 보면 그 맨 마지막에 끝에 좀 진하게 적힌 게 있죠. 경관 유지, 습지 보존, 야생 서식지 연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어떤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색채, 형태, 뭐 건축선 이런 것은 환경관리 계획의 지침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규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말 그대로 건축 계획을 할 때 건축을 하나 만들 때 규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채 같은 경우도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죠. 미관지구, 경관지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해져 있으면 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위에 있네요. 그죠? 중점 상황이 다소 다르다 해놨죠. 보존에는 행위 제한을 한다라고 해놨죠. 그죠?
그래서 행위 제한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이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처럼 제한이냐 아니냐, 지구 단위가 어떤 지구 단위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아까처럼 경관지구냐 뭐 미관지구냐 고도 제한지구냐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건 또 법에 따라서 또 다 세부적인 건 제가 안 달아놔서 그거는 주로 이제는 도시계획에 우리가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거 하려면 정말 도시계획법 왕창 다 갖다 놓고 해야 되니까. 앞에 이야기했죠. 적용은 경관의 어떤 룰을 경관을 조절하는 거고, 도시계획은 룰의 지침에 따라서 따르는 걸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경관계획 수립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하고요. 앞에 이야기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계획 안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자, 그때마다 시행하고 지침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광역 경관 계획을 하고요. 전체 경관 계획을 하는 거고요. 기본 계획에서는 시행을 하는 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은 지구 지정을 하는 계획이고요. 지구 단위는 상세한 내용, 계획의 상세 내용을 뭐 시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 내용을 또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굉장히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요렇게 나눠져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여러분은 표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지구 지정을 하는 어떤 계획이구나, 경관지구 지정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 그래서 경관지구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하고 지침 중에서도 우리가 지구 지정이라든지 경관 시행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하는데, 기본계획에서 하는 것은 분석이라든지 경관 규칙 제시를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구상도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는 거라면, 관리 계획은요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뭐 기술사 대고도에는 일에 참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 참석도 사실은 잘 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기술사가 되고 나면 실제로 굉장히 그 위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공부가 그때 공부했던 게 그때 기억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맹탕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저 뭔 소리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저놈까지 다 해야 돼 라고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행 저침 보면은 도시광역 계획에는 요소를 이렇게 어떤 요소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개념이라면, 기본 계획에서는 구상도를 수립을 하는 거고, 어떻게 우리 도시에는 어떤 구상 경관 계획의 구성을 가겠다, 즉 말해서 구릉지는 이쪽 구릉지는 어떻게 살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없애겠다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으로 가고, 관리 계획은 말 그대로 공원 녹지 어디다 놓고 그러면서 생태축이나 녹지축을 어떻게 정하겠다 이런 기본 방침이라든지 시설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원 녹지 결정을 여기 관리 계획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 녹지, 뭐 유원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관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도시 관리 계획 안에 내용들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저 밑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저 밑에까지는 아니지만 요렇게 한참 이런 계획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한참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그 각각 이제 미관지구, 고도 제한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스카이라인이나 야경,
색채 조절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종로구, 서초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아니면 문화재 지구라든지 종로구 뭐 구하고는 또 좀 상관이 없겠네. 문화재 지구라든지 문화재 보존 지구 뭐 이런 거 자연 보존 지구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스카이라인도 조절해야 되고 색채, 경관, 그다음에 조명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그 몸에 닿고 있는 거 실무자 입장에서 몸에 닿는 게 관리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그 관리 계획 중에서도 경관 지침이 나오죠. 그러면서 건축선 지정 등이라든지 도시의 경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전체적인 각각 구마다 도시 경관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지구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부 다 도시 관리 계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 단위라는 거 아까처럼 뭐 미관지구, 문화재지구, 뭐 경관지구, 뭐 쭉 아까처럼 고도제한지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도 이제 경관 지정을 하는데 건축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문 크기까지 진짜 말 그대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문 크기는 규제는 별로 안 하죠. 그다음에 녹지계획 이런 것은 지구 단위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죠.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의 관계니까 그죠? 그래서 농적률의 관계이기 때문에 녹지도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시 광역 도시와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러면서 차츰 조금 이제 좁아진다는 개념이죠. 어찌 보면 이제 동까지 쭉 나오는데 지구 단위까지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하고 계획하고는 조금 우리가 실제로 지금 접하는 계획하고는 조금 다소 멀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기술사가 되고 나면요 이까지 여러분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면 도시 기본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야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공부를 기본적으로 어떤 뼈대 정도는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참여하는가는 여러분의 공부의 맥락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프린터가 돼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 우리가 뭐 어디 있나요? 뭐 기반 시설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네요. 생태 보존 지역 행위 제한이라든지 점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료들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